안녕하십니까. 행복 이야기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입니다.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나타난 세계인과 한국인의 행복, 10년 동안의 행복 트렌드를 7가지 팩트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친구를 제가 초대했습니다. 하나는 미야캣이죠. 미도리하고 고양이 고순이. 이 두 친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야캣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도리, 지난 10년 동안 세계인이 더 행복했을까? 참고로 얘기하면 이 미도리는 상당히 좀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식에 좀 더 의존을 해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미도리는 이제 행복해졌다라고 말을 하네요. 경제가 성장한 나라도 많고 국가 정책도 국민 행복을 우선해서 고려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제가 앞에서 강의한 걸 기억하는지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행복 욕구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인이 더 행복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순이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관찰력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과거보다 덜 웃고 있다. 자기한테는 뭐 상당히 잘 웃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행복하다면 왜 그러겠느냐. 고순이는 조금 비관주의적, 좀 비판적 비관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관찰을 매우 중시하는 친구입니다. 기존의 지식보다는 관찰을 매우 중시하는, 말하자면 과학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행복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가적 행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6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추세입니다. 이 연도는 3년 거를 평균 낸 겁니다. 그 2021년 거는 2019년, 2020년 이렇게 3개 연도를 평균을 낸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약간은 상승하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폭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 15년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이제 전체 국가별 평균입니다. 약 0.3 정도의 범위에서 변화를 하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약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평균은 국가별 인구를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별 인구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국가별 평균이다. 여기에 전체 세계 인구라고 한다면 인구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만약 가중치를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 0.23 정도 떨어집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행복도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간 상승 추세다. 이렇게 일단 2021년까지는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증가한 나라가 많을까? 감소한 나라가 많을까? 2019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보면 증가한 나라가 감소한 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50%가 넘고 있고요. 60% 가깝게 증가한 나라가 많고요. 특히 0.5 이상 상당히 증가한 거죠. 이 국가의 수가 0.5 이상 감소한 나라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년간 행복지수가 증가한 국가가 감소한 국가보다 많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도리가 자기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행복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순이는 이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증가 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따질 문제는 이제 그럼 얼마만큼 골고루 행복해졌는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도리는 뭐 그런까지 왜 따지느냐 그렇지만 고순이 말에 의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점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골고루 행복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어때요? 고순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럼 10년 동안 행복 불평등입니다. 개선되었는가 악화되었는가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2019년까지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은 국가 내의 사람들 간의 불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 간 불평등은 여기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불평등은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가 내 사람들 간의
행복 불평등은 2006년 이후에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준 편차로 얘기하면 한 0.45 정도 증가한 추세니까 이거는 적지 않은 추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복도가 한 0.3 정도에서 움직이고 가고 있었는데 불평등, 표준 편차의 수치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국가 내의 행복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경제적 불평등 양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같은 기간에 이것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 불평등은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국가 내부의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비교적 상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서적 행복도를 한번 볼까요? 체감 행복도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긍정적,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이 웃었는가 하는 긍정적 평가 행복도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06년 이후 15년 동안 긍정 정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제가 5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3개 정서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행복보고서를 보면 약간 증가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그 정서는 어떨까요? 부정적 정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6년부터 살펴보면 24에서 출발을 해서 2021년에 33에서 지금 일단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5년 동안 부정 정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 보면 걱정, 스트레스, 슬픔 이 세 개 정서는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슬로프, 기울기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아지죠. 미도리 고순이 반응 한번 볼까요? 미도리는 이제 정서적 행복이 별로 좋지 않다. 뭐 동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니까 더 낫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순이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모두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덜 행복할지도 모른다. 매우 비판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행복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적 행복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적 행복 지수는 2008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기울기가 비교적 앞에는 좀 있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는 좀 증가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13년에는 행복도가 높아졌는데 이후에 감소해서 2014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12년하고 비교해보면 0.08이 감소했습니다. 아까 행복도가 증가한 나라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더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 동안에 행복도의 증가 순으로 보면은 144개 국가 중에서 94위입니다. 증가율로 보면 그러니까 감소에 속하는 거죠. 94위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순위를 한번 볼까요? 세계 순위를 보면 2012년부터 보면 세계 순위는 어느 정도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41위에서 61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2012년, 14년에 비해서 보면 2015년 이후에는 순위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서적 행복도를 한번 볼까요? 긍정정서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정서는 2008년부터 보면은 6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작년에 57에서 이제 끝나고 있어요. 물론 이 차이가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완만하지만 하락세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를 냈는가? 부정정서죠. 부정정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2008년부터 23에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떨어지다가 2013년 이후에 지금 23,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정서는 2009년, 12년 정도로 좀 감소를 했는데 2013년 이후에 다시 증가를 해서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4년간 순위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여기 평가죠. 긍정정서, 부정정서 이 세 개 먼저 순위를 한번 보세요. 순위를 보시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긍정정서를 보시면 101위, 99위, 103위, 117위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약간 하락 추세입니다. 역시 부정정서의 경우에는 양호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45위, 41위, 38위, 35위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체감 행복도 특히 긍정정서가 매우 낮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웃고 즐겁고 흥미있는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비율이 낮은 전 세계의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국가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정서는 낮은 수준의 국가에 속한다. 뭐 이건 양호하지만 특히 긍정정서가 매우 낮다. 이 점이 이 세계행복보고서의 10년에 나온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의 하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와 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하고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동아시아권에서의 문화적 특성이 되게 비슷하고 정서적 측면도 다른 대륙에 비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훨씬 우리하고 좀 비교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도 순위를 보면 물론 평가적인 행복은 일본과 함께 우리가 더 낮습니다. 싱가포르나 대만에 비해서. 근데 이 체감 행복을 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월등하게 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긍정정서에서 보면 일본, 싱가포르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67위, 64위, 대만 41위 이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117위. 부정정서는 양호하다고 하지만 사실 부정정서는 대만,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부정정서가 항상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부정정서는 행복도에 더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정서가 반드시 이게 없어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세 가지 행복 지수에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할 때 다 낮다는 것이죠. 다 낮다는 것이고 특히 긍정정서에서 그 격차가 크다. 이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가지 팩트를 정리해 볼까요? 이 흰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세계, 그 다음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행복도, 평가적 행복도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행복도가 증가한 나라가 감소한 나라보다 많다. 그러나 국가 내부의 행복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정정서가 크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인 행복은 7, 8년 전 하락한 이후 계속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인은 특히 긍정정서가 매우 낮다. 한국의 평가적 행복,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동아시아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 한국의 경우에 이런 지금 경향성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행복도가 물론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측면에서 특히 긍정정서가 매우 낮다. 저는 이 정서들을 관통하는 또 다른 좀 더 토대가 되는 정서가 뭘까? 제 생각은 이것은 바로 사회적 불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안.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이라는 것은 고용 불안, 노후 불안, 경제적 불안 이런 부분들이 행복과 동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행복과 불안의 그야말로 불안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행복 속의 불안, 불안 속의 행복이라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미도리 고순이 생각은 어떨까요? 미도리 생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숫자가 머리 아프다고 그러네요. 너무 많이 제시되었나요? 고순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한국인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고순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코로나가 겨우 잡히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 불황이 아주 엄습해 오고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움에 민감한데 걱정이 된다. 고순이가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도리 고순이 오늘 수고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오랜 동안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